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소아물리치료의 고나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지난 인트로에 말씀드렸던 터미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터미타임은 엎드린 자세에서 노는 시간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아기들을 엎드린 채로 재우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엎드린 자세에 오래 두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도 엎드린 채로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바로 누워 자기 캠페인, Back to Sleep 캠페인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사망 아기들의 수가 1993년에는 4,700명에서 2010년에는 2,063명으로 무려 56%가 감소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순간 저는 왜 여러분들에게 터미타임을 권장하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터미타임은 엎드려서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엎드려서 노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잘 때는 바로 누워 자기, back to sleep, 그리고 놀 때는 엎드려서 놀기, play on 프론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터미타임이 아기들에게 주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운동 발달 촉진입니다. 아기들이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어떤 자세로 자라게 되나요? 바로 이렇게 움츠리는 자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구부리는 근육들, 저희가 플렉서라고 하는데 앞쪽에 있는 몸을 구부리는 근육들이 몸을 반대로 펴주는 이런 익스텐서들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터미타임 자세는 머리와 목, 그리고 몸통, 그리고 골반, 이 뒤쪽에 있는 펴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놀이 자세입니다. 구부리는 근육과 펴는 근육이 밸런스가 맞아야 아이들이 목을 잘 가눌 수 있고요. 밸런스가 맞아야 아이들이 앉는 자세에서도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그 앉는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이렇게 펴서 상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에는 어깨, 팔, 이 근육들이 강화돼서요. 서서히 이렇게 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운동 발달 촉진에 관련된 과학적인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100명의 4개월 된 아기들을 대상으로 운동 발달 마일스톤을 이룬 아기들과 그리고 이루지 못한 아기들의 터미타임 시간을 비교한 연구인데요. 마일스톤이란 특정 시기에 운동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쯤 되면 아기들이 목을 가누기 시작을 하고 4개월쯤 되면 곧 뒤집기를 하게 되고 6개월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앉기 시작하죠. 이것을 마일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일스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희는 운동 발달 지연이 있다고 봅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시면요. 엎드린 자세에서 앞으로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아기들은 100명 중에 21명이고요. 이 아기들의 평균 터미타임 시간은 2시간 19분입니다. 6개월쯤 할 수 있는 손 지지에서 앉기를 할 수 있는 아기도 100명 중에 8명이나 있었는데요. 이 아기들의 평균 터미타임 시간은 2시간 45분입니다. 이렇게 터미타임을 권장한 시간만큼 매일매일 한 아이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운동 발달의 마일스톤에 다다르게 됩니다. 더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운동 발달에 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점은요. 바로 플라지오세팔리, 사두증의 예방인데요. 갓 태어난 아기들이 많은 시간을 누워서 보내잖아요. 한 자세로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면은 머리 뒷면의 한 부분에 계속적인 압박이 가해져서요. 그곳이 평평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사두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두증은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토리콜리스, 사경과도 굉장히 밀접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노는 시간을 늘릴수록 이 사두증과 사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경에 도움될 수 있는 운동들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터미타임에 대한 이점은 운동 발달 촉진과 사두증 예방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뇌의 발달입니다. 아기들에게는 엎드려서 보는 세상과 바로 누워서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데요. 엎드린 자세는 아기들이 주위 사물과 환경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감각 통합, 인지 능력, 그리고 주위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발달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터미타임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최소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의 터미타임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때 바로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30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30초, 1분 이렇게 아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목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터미타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점점 늘려와서 이제 60분 그리고 그 이상으로 매일매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분에서 60분의 이 시간을 한 번에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아이가 잘 깨워서 잘 노는 그 시간대에 조금씩 시간을 분배해서 터미타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터미타임 운동을 시작해 볼 건데요. 저는 단순히 그냥 운동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기들하고 운동을 하실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운동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제가 옷을 갈아입고 아기와 같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제가 아기가 없어서 저는 월마트에서 9불 99에 이렇게 마련한 이 아이와 함께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어디에서 아이들과 운동을 많이 하실 수 있으실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거실에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 거실에 지금 같이 놀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언제 아이와 터미타임 운동을 하면 가장 좋을까요? 밥 먹이는 시간, 그리고 낮잠 자는 시간을 피해서요. 아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깨어서 잘 노는 그 시간대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터미타임 운동이 쉬운 운동이 아니라서 아이들이 쉽게 울기도 하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이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낮잠 시간이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이제 그 톨러런스가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간을 어머님들이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 치료를 하거나 운동 치료를 디자인할 때 항상 생각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아기가 얼마 정도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요소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떠한 장난감을 어디에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가, 바로 그게 환경적인 요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태스크입니다. 태스크는 아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과제를 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놀이가 되겠죠. 아이가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를 할 때 이 아이의 두뇌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변화를 통해서 아이의 움직임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터미타임을 여러 가지 단계로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갓난아기, 1개월, 2개월, 못 가누기 전에 아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터미타임 운동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와 함께 운동을 시작해 볼게요. 못 가누기를 하기 전 단계의 아기들, 그런 아기들을 일단 눕힌 상태에서 저희가 뒤집어 볼게요. 손을 어머님들 배에 대시고 아이를 천천히 목 지지하셔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뒤집었을 때 보통 정말 어린 애기들은 팔을 이렇게 뒤로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팔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이가 머리를 들려고 노력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아이가 머리를 들려고 노력을 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 정도 머리를 드는지, 어느 정도 각도로 머리를 드는지, 그리고 그 자세를 얼마나 유지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머리를 들고 있다가 아기가 힘들 때 아마 다시 머리를 내려놓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터미타임에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머리를 들고 이 머리 드는 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일단 저희가 이 아이의 능력을 체크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한 2초 정도 머리를 들고 내려놓는다. 그러면 그 정도가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장난감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 아이의 그런 어텐션을 잡아주는데요. 아이가 머리를 들려고 할 때 사실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즈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이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는 이 장난감, 환경 요소 중에 하나죠. 이 장난감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난감을 봤을 때 이걸 위로 올려주면서 그러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도와주고 여기서 이 아이는 이 장난감을 쳐다보는 그런 이제 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어느 정도 머리를 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장난감을 들고 이렇게 아이가 바라보는지 보시고요. 이 장난감을 흔들면서 천천히 옆으로 이동해 봅니다. 이 동작은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걸 유도하는 동작인데요. 보통 장난감도 이런 비즈가 아니면 특히 어린아이들은 이런 소리에 많이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이런 색깔이 알록달록하고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집중을 먼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위로 살짝 올립니다. 그럼 아이의 머리가 따라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볼게요. 아이 머리가 따라오나요? 다시 가운데로 한번 와볼게요. 왔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왼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한번 하고 이제 좀 쉬시면 돼요. 이렇게 저희가 머리를 돌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 목에는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이렇게 당길 수 있는 근육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로 돌릴 수 있는 근육도 있잖아요. 이 모든 근육이 잘 발달돼야 말 그대로 아이가 목을 가누게 되는데요. 이런 엎드린 자세에서 이 아이가 사물을 이용해서 이러한 장난감을 이용해서 쳐다보고 이 장난감을 따라서 아이 트래킹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가 장난감을 보면서 머리를 같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를 지금 바로 이렇게 눕혔잖아요. 근데 이 자세가 힘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 이 자세 자체가 이미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한 가지 하실 수 있는 게 어머님들 집에 타올 있죠. 집에 사용하시는 타올을 이렇게 마셔가지고 아이의 몸통 아래에 그리고 겨드랑이 바로 아래에 이렇게 타올로 받쳐줍니다. 받쳐주면요.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이 아기가 말 그대로 윗몸을 조금 들 수 있는 이런 어떠한 이제 지지 역할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아이가 이 자세에 있을 때 좀 더 아마 짜증을 좀 덜 내거나 아마 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엎드린 자세를 했는데 좀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어머님들이 타올 같은 거를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받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세에서 똑같이 장난감을 이용을 해서요. 아이가 이 장난감을 쳐다보는지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머리를 돌려가면서 이제 아이 트래킹을 유도하시면 돼요. 또 되게 갓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세 자체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이제 분유나 젖 먹이고 난 다음에 어머니는 트림 시키시잖아요. 트림 시키실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이의 목은 이렇게 구부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세에서 사실 살짝만 뒤로 당겨줘도 이게 아이가 목을 이제 터미타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목 근육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동작과 비슷해요. 조금 더 쉽긴 한데 이 자세가 여기서 트림을 시키실 때 조금만 뒤로 잡아주시면 이 아이가 목을 이제 뒤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제 뒤에 이제 근육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목을 가눌 수 있는 연습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트림을 시키시면서 살짝 뒤로 당겨주시고 트림을 시키시면서 또 이렇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은 트림을 시키실 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또 어머님들이 이제 바닥에 이렇게 앉으셔서 아이를 이 허벅지 위에 이렇게 두셔도 돼요. 두시면 또 아이가 힘들면은 머리를 아래로 내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목 뒤쪽에 힘이 조금 생기면 조금씩 들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어요. 터미타임 자세에서 이제 어머님의 다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서포트를 주는 건데요. 수건이 주는 서포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서포트를 주는 거라서 이제 막 터미타임을 시작하는 아기들에게는 이 자세도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다음 터미타임은요. 어느 정도 목을 가누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기들이 목을 가누기 시작을 하면 이제 터미타임으로 이렇게 아이들의 몸을 돌렸죠. 어머니, 아기도 돌려보세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지금 아이가 머리를 좀 들고 있을 거예요. 그쵸? 어느 정도 머리를 들 수 있고 오른쪽, 왼쪽을 돌려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요. 아이들이 팔로 지지하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이제 이 앞쪽에 있는 팔을 지지해서 드는 거, 어머니들 그 프랭크 하실 때처럼 지지해서 드는 것과 팔을 쭉 펴서 드는, 그렇죠. 이렇게 두 자세로 아이들이 놀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목을 가누기 시작하면 이 아래쪽 팔을 지지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놀 거예요. 이때도 같은 방식으로 이런 장난감을 이용하셔서 아이들이 목을 돌릴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장난감을 들고 소리가 나는 장난감으로 유도를 하시고요. 아이가 장난감을 쳐다보죠. 그때 천천히 가운데서부터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주시면 좋아요. 운동이 힘드니까 아이들이 많이 울 수도 있고 짜증을 낼 수가 있어서 아이들이 울려고 하면 울기 직전에 이제 이런 장난감 같은 걸로 관심을 유도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쪽 팔로 지지하는 자세에서 쭉 펴는 자세로 유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쉬운 방법은 저희가 장난감을 이용해서 아이들의 이런 아이 트래킹을 유도했잖아요. 똑같은 자세로 이 아이 트래킹을 위로 유도하시면 돼요. 이 장난감을 든 상태에서요. 장난감을 위에다 설치를 하면요. 아이가 정말 이 장난감을 가지고 보고 싶을 때 이 아이가 위로 이렇게 미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들을 항상 바닥에만 두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바닥에 두면 아이의 이 눈의 레벨이 아래로 가잖아요. 아이가 머리를 들고 그리고 위로 올릴 수 있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난감을 최대한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어떤 선반이나 이제 탁상 같은 게 있으시면 그 위에 장난감을 두셔서 아이가 이렇게 팔로 밀어서 들어야지만 그 장난감을 볼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이가 팔로 지지하고 있죠? 그렇죠? 장난감을 보고 아이의 눈을, 아이가 장난감을 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요. 이 장난감을 위로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따라오나요? 장난감을 따라보나요? 그래서 다시 내려주시고. 이 동작을 반복을 하시면서 이 아이가 더 쳐다보고 그리고 팔로 미는 힘이 들 때까지 또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운동은요.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운동을 해볼 텐데요. 아까는 저희가 그냥 장난감을 바라보고 머리를 돌리는 운동들을 많이 유도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아이들이 이 장난감이 앞에 있을 때 이렇게 앞에 두고 이 장난감을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만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아이가 이제 앞쪽 팔을 이용해서 지지하고 있을 때 사실은 이 상태, 지지한 상태에서 장난감을 향해서 손을 뻗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뻗기 위해서는 제 몸의 체중이 한쪽으로 기울여져야지만 이 팔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웨이트 시프팅이라고 하는데 이 웨이트 시프팅을 유도해 줄 수 있는 자세입니다. 놀이예요. 그리고 웨이트 시프팅이 가능해야지만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길 때 웨이트 시프팅이 필요하거든요. 잘 길 수 있는 이제 그 준비를 하는 동작인데요. 아이가 이렇게 이제 엎드려서 놀 때 장난감을 이렇게 유도를 하셔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놓을 바로 손으로 이렇게 알려줘요. 장난감이 여기 있네. 만져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아이가 지지하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뻗지 못할 경우 있고 처음에 특히 시작할 때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의 상태를 살짝만 들어서 웨이시프팅을 어머님이 살짝 도와주시면 아이가 팔을 이렇게 앞으로 아마 내밀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지금 해보실게요. 아이를 엎드려서 놓은 상태에서 앞에 장난감 두셨죠? 그리고 이 장난감을 약간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에 일단 좀 둬볼게요. 리칭하기 더 쉽게. 이 상태에서 아이의 팔을 한번 장난감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아이가 쉽게 하나요? 아니면 힘들어 하나요? 힘들어할 때 어머님들이 손 이용하셔서 이 상체에 살짝 아래 받쳐주셔서 왼쪽으로 살짝 시프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아이가 장난감을 만질 수 있게끔. 잘 하고 있나요, 아기가? 네, 바로 오시고. 같은 방법으로 왼손도 해주세요. 저는 양손 다 항상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그게 길 때도 그렇고 양쪽의 근육이 다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근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다 번갈아 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세에서 이번에 왼쪽으로요. 아이 팔로 한번 장난감을 만질 수 있게 유도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다려 봅니다. 아이가 스스로 뻗을 수 있나요? 뻗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손을 아래층에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도와주세요. 손을 뻗을 수 있게. 그쵸? 살짝 올리면서 뻗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난감을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장난감이나 이런 장난감은 쥐기가 굉장히 쉬운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좋고 다른 장난감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장난감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노래가 나오고 빛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노래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색깔, 빛의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이에게 버튼을 눌러보자 이런 운동들, 이런 이제 놀이들 하시면서 터미 타임에서 목 가누고 어깨 힘 기르는 운동과 동시에 웨이트 시프팅 이렇게 이제 체중을 옮길 수 있는 자유자재로 이런 리칭도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터미 타임 자세는요. 내발기기 자세인데요. 이제 아이들이 엎드린 상태에서 목도 잘 가누고 팔도 뻗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웨이트 시프팅도 가능해지면요. 이제 이 아이가 내발기기 자세, 손과 그다음에 무릎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자세들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아이가 상체는 지금 잘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어머님들이 다리만 사실 한쪽 다리,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른쪽 팔로 이 아이의 오른쪽 이쪽 앞쪽 부분을 조금 지지를 도와주고 있고요. 왼쪽 팔로 왼쪽 다리 이렇게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왼쪽 다리를 무릎만 이렇게 굽혀주셔도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지금 내발기기 자세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자세를 유지해서 얼마나 아이가 유지할 수 있는지 어머님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초, 뭐 2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렇게 뒀는데 이 아이가 생각보다 5초, 10초 정도 오래 잘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의 상태를 먼저 점검해 주세요. 그런 다음 그 시간을 늘려가는 게 이 운동의 목적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고 이 내발기기 자세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태어날 때 저희가 근육 머슬 톤이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근육 톤 자체가 좀 낮게 태어난 아기들이 있어요. 한 예로 이제 다운 신드롬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발기기 자세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때 처음 시작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거는요. 어머님들 다리 이용하셔서 이 아이를 이렇게
무릎 굽혀서 이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아이를 놓으면은 이 내발기기 자세로 유지를 하게 되고 어머님 다리가 이 아이의 몸통을 좀 지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세가 이제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쉬운 자세가 되겠고요. 처음에 내발기기 자세하기 너무 힘들어 하면은 이 자세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어머님 다리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쿠션 같은 거 사실 이용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아기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데 내발기기 자세를 사실 할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기가 이 아기보다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쿠션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쿠션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아기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배 아래에 쿠션이나 아니면 타올이나 어머님 다리 이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줘서 어느 정도 이제 몸통에 지지를 해주고 이 아이가 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다리 펴면은 다시 구부려주고요. 계속 여기서 할 수 있는 태스크, 제가 장난감을 지금 여기 위에 올려놨잖아요. 이렇게 아이 레벨을 올려줘야 돼요. 장난감 위에 두셔서 이 아이가 장난감을 쳐다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하거나요. 아니면 이런 장난감 두셔서 이 아이가 이 상태에서 한쪽 팔을 들어서 버튼을 누르게 하시거나요. 또 다른 그냥 이건 여러 가지 아이디어예요. 어머님들이 또 생각하셔서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이런 실로폰 같은 거 위에 두셔가지고 아이가 이 자세를 유지하는 사이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치면서 놀 수 있게끔 유도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자세에서도 사실 웨이시프팅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내발기기 할 때 꼭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손 번갈아 주시면서 아이가 오른손, 왼손 이렇게 지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놀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그런 이제 환경 세팅 같은 거를 살짝 보여드렸는데 제가 보여드린 게 사실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어머님들이 자기의 이제 아이들의 상태를 보시고요.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던지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장난감을 어디 위치에 두는지 높은 곳에 둘지 아래에 둘지 옆으로 둘지 아니면 앞으로 둘지 이렇게 환경을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태스크를 또 다양하게 변화시켜 주시면 돼요. 단순히 리칭을 하는 건지 아니면 버튼을 누르는 건지 아니면 뭔가를 계속 이렇게 두드려주는 운동을 놀이를 하던지 여러 가지 태스크를 줘서 이 아이가 그 태스크에 관심 있게끔 해주시면 관심이 있어서 아이가 직접 하고자 하는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놀이를 유도를 해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에서 쉽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터미타임 운동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한 운동이 무조건 그 아이에게 잘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들마다 각 특성이 있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그런 활동을 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어머님들이시잖아요.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놀이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 자세들만 잘 유지하시면서 아이가 직접 그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어머님들이 이 운동들을 사실 매일매일 해주시면 좋은데요. 그 아이와 짧게 5분에서 10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할 수 있는 이 운동들을요. 아이와 함께 하는 퀄러리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재밌게 어머님들도 함께 놀이를 즐기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이야기 사도증과 사경 그리고 사경에 좋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